안녕하십니까. 경마정보 판매상입니다. 9월까지 경마 분석 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의 방송에서 저는 월별 분석과 제 경마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제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제 경마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월과 11월 경마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는 월별 선행용 마필의 입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10월에는 총 96개의 경주가 시행되었는데 제가 선행용 입상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 13번에 해당하는 입상 유형, 다시 말해 1열 선행마가 한 마리라도 입상한 경주는 총 61개 경주로 63.5%였습니다. 자, 11월에는요, 총 87개 경주 중 1열 선행마가 한 마리라도 입상한 경주는 총 52개의 경주로 59.8%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과 11월은 1월을 제외하고는 23년 전체에서 가장 1열 선행용 마필의 입상 경주가 적은 월이었습니다. 개별 마필의 분석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지난주까지 시행된 11월까지의 총 개별 마필들의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0월까지 총 입상 마필은 192마리였는데 이 중 3코너까지 선행용 전개로 입상한 마필은 101마리였고 이는 52.6%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1열 선행으로 입상한 마필은 69마리로 전체 입상마의 35.9%였습니다. 자, 11월에도 총 174마리의 입상마가 있었는데 3코너에서 선행용으로 전개한 마필의 입상이 92마리 52.9%였고 이 중에서 1열 선행으로 입상한 마필은 58마리로 전체 입상마의 33.3%였습니다. 개별 입상마의 선행용 비율 또한 자, 전체 월에서 이 1월 달과 더불어 가장 낮은 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행용 마필들의 입상이 적었다는 건 다시 말해 추입형 마필들의 입상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추입형 마필의 입상이 많다는 의미는 직선에서 펜스 내측으로 버티는 말의 입상보다는 외곽으로 날아오는 말들의 입상이 많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주로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칸은 선행 추입할 거 없이 3코너에서 내측 펜스 쪽에 위치한 말들과 외곽에 위치한 말들의 입상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23년 전체를 보면 선추입에 관계없이 내측에 있다 입상한 마필은 915마리로 전체의 48.7%였고 외곽에 위치했던 마필의 입상이 964마리로 51.3%였습니다. 자, 거의 5대5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10월과 11월을 한번 봅시다. 10월과 11월 모두 외곽 선행마의 입상 비율이 연간 평균에 비해서 대략 2에서 3%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곽으로 입상한 말이 10월과 11월에는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직선 구간의 분석 자료입니다. 역시 선행, 추입 구분 없이 직선 구간에서 펜스 내측으로 전개한 마필의 입상이 요 I이고 중간으로
중간으로 가서 입상한 마필이 C, 그 다음에 외곽으로 전개해서 입상한 마필이 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평균을 보시면 3대 4대 3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월과 11월을 한번 보시면 확실히 직선 구간에서 내측의 입상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은 내측 입상이 16%로 평균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11월 또한 내측 입상 비율이 평균 대비 10%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10월에 외곽 전개로 입상한 비율은 평균 대비 한 10% 정도 높았고 11월은 외곽은 평균과 비슷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측 입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선행 가서 버틴 말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10월과 11월은 전반적으로 선추인마의 입상 비율이 평균 대비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선행형 마필을 대가리로 판단하는 저와 같은 배팅에서는 불리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0월과 11월의 제 배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에는 서울 경마를 기준으로 총 96개의 경주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5개의 경주에서 배팅을 하였고 배팅 비율은 36.5%였습니다. 보통 1경마일 기준으로 11개의 경주 정도 진행되었으니 4개 경주 정도에서 배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팅한 35개의 경주에서 모두 복승식으로만 배팅을 했고 배팅한 총 구멍수는 107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경주당 구멍수는 3.1구멍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35개의 배팅 경주 중 제가 적중한 경주는 7개 경주로 딱 20%만 적중을 했으니 제가 배팅한 5경주 중 한 경주만 맞춘 꼴이 됩니다. 자, 이 적중한 7경주, 다시 말해 7구멍의 총 배당의 합은 123.4배였고 평균 한 경주 적중식 배당은 17.6배였습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구멍당 3만원씩 동등하게 배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총 321만원 배팅에서 370만원 정도 환수를 받아서 실제 수익은 대략 50만원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지 않는 경마는 했습니다. 환수율은 11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11월에는 총 87개의 경주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배팅한 경주는 27개 경주로 전체 31%였습니다. 총 구멍수는 87구멍에 적중 경주는 5개 경주로 경주별 적중률은 18.5%였습니다. 근데 적중 배당의 총 합은 232.7배로 적중 경주 평균 배당이 46.5배였습니다. 적중 평균 배당이 크다 보니 이익도 커졌습니다. 저는 총 261만원을 배팅을 해서 거의 700만원 가까이 환수를 했기 때문에 437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고 환수율은 267.5%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첫 주는 10월 9일까지 경마가 진행이 되어서 총 3일간 경주가 진행되었고 제가 배팅한 경주 수는 13개 경주였고 이 중에 적중한 경주는 총 3개였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합은 총 58배였습니다. 자, 10월 둘째 주는
총 7개 경주에 베팅했고 맞춘 경주 수는 2개였으며 배당의 합은 49.5배였습니다. 자, 10월 셋째 주는 총 8경주에 베팅을 했는데 적중 경주는 달랑 1개였고 배당도 9.2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10월 마지막 경주는 총 7개 경주에 베팅을 해서 맞춘 경주는 역시 달랑 하나였고 배당도 6.2배로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1주, 2주차까지는 괜찮았는데 10월 3주차, 4주차에 10월 초에 벌어놨던 걸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전에 가까운 달이었습니다. 자, 다음 11월로 넘어가서 11월 첫 주는 7개 경주에 베팅해서 적중 경주 없이 오링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11월 2주차에는 6개 경주 베팅을 했는데 그 중에 2개나 적중을 했고 적중 배당도 무려 114.6배였으니 이것만으로도 11월은 무조건 이긴 월이 되는 것이죠. 다음 11월 3주차에는 총 8개 경주에 베팅을 해서 적중 경주는 2개였으며 적중 배당의 합은 68.8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인 11월 마지막 주는 총 6개 경주에 베팅을 해서 적중 경주는 하나였지만 그 배당이 49.3배로 역시 괜찮은 배당이 나왔습니다. 11월은 사실 2주차에서 한 달 이상치 베팅 자금을 벌어놓은 상황에서 3, 4주차에서 한두 개 경주씩 적중 경주가 나와 전체적으로 환수율이 높아지는 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6월 10일 이후로 제 베팅 사항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174경주 519구멍을 베팅을 해서 37경주에서 적중하였고 적중 배당의 총 합은 903배로 저는 구멍당 3만원씩 베팅을 했기 때문에 총 베팅 금액은 1557만원이고 환수 금액은 2709만원으로 6개월간의 이익금은 1152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수율은 제가 목표했던 150%보다 높은 172%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 이기는 경마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1, 2주 정도 이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월간 또는 6개월, 1년을 봤을 때 이겼던 적은 단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6개월 주간 단위로 오링 난 적도 있지만 월간으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10년간 단 한 번도 6개월 단위로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변화는 구멍당 동등금액 베팅입니다. 이건 저에게 최근 6개월간 경마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강조했던 선행마를 대가리로 넣는 방법이니 정경주를 다 하지 말라는 방법이니 또는 다른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경마를 이기는 수만 가지의 방법 중 저는 이게 단연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멍당 동등하게 3만원씩 베팅을 한 이후로 탐욕을 기계적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탐욕을 버리니 이상하게 환수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11월에 제가 베팅한 실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라는 베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보시다시피 적중률이 한 20% 정도 되는 베터입니다. 그리고 적중 평균 배당은 대략 한 25배 정도 되는 베터입니다. 다시 말해 주구장창 중고 배당에 베팅을 해서 10개 중에 2개 정도 맞출 수 있는 베터라는 뜻입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구장창 고배당에 베팅한다는 의미는 전체 경주에 대해서 모든 경주를 고배당으로 베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고배당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주에 한해서만 베팅을 하되 가능하면 그 경주들은 중고배당으로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실제 10월달, 11월달에 베팅한 대가리 마필의 인기도와 제가 베팅한 구멍의 배당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 10배 이하의 베팅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30배에서 그 이상의 배당에만 베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경주에 대입해 보면 우선 대가리는 가능한 인기도 1, 2위권이 아닌 3위권 이상에 되는 말들 중 입상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는 경주만 베팅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후착도 1, 2위권은 뺄 수 있다고 제 스스로 예측한 경주만 그렇게 베팅하는 베터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11월 베팅 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월 12일 서울 10일 경주 2등급 1600m 경주를 전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스프링킹과 10번마 리월마가 입상을 하면서 복승식 배당이 무려 98.7배가 나왔던 경주였고, 저는 이 경주에서 2를 대가리로 6, 8, 10 3방을 베팅해서 적중한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11월 첫 주에 오링을 당했습니다. 10월 셋째 주와 10월 마지막 주에도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첫째 주에 오링을 당했으니 11월 둘째 주 당연히 똑같이 중고배당으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베팅액이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11월 둘째 주 경마에서 11월 11일 토요일 그래도 2경주 베팅해서 한 경주를 적중을 했지만 11월 12일에 3, 4, 7 베팅 경주였던 3경주를 모조리 비적중했기 때문에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고, 거기다 이번 10경주가 자신은 있지만 무조건 들어올 수 있을 거란 확신은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저 같으면 해당 경주의 베팅 액수를 반 이하로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르나 따나 항상 베팅 액수를 고정했기 때문에 베팅을 얼마 할지는 처음부터 고민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당 경주를 할지 말지만 고민했지 얼마를 베팅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저희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구멍당 3만원씩 베팅을 해서 거의 300만원을 환수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경주 이후를 봅시다. 이전에 저 같았으면 이 11월 18일 19일 경주에서 베팅 액수가 당연히 커졌을 겁니다. 아니 따놓은 돈도 있고 주머니도 두둑하니 별 꺼리낌 없이 베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1월 18일에는
4경주를 때려서 적중한 경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아무리 따고 있다 할지라도 일요일에 자신 있게 지르지는 못합니다. 그럼 제가 적중한 19일 7경주 같은 경우에 자신 있게 구멍당 3만원씩 베팅을 했을까요? 이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이 10일 경주를 적중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11월 경마는 무조건 이겼구나. 자, 왜냐? 11월 남은 주간이 2주밖에 없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베팅했을 때 이 2주 동안 총 14경주 정도 베팅을 할 거고, 경주당 3구멍씩 해서 42개 구멍, 많이 봐도 50개 구멍 정도의 베팅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3만원씩 베팅을 하면 총 150만원이니 다 진다고 해도 이 한 개 경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도 똑같이 구멍당 3만원씩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주간 많이 맞추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베팅 경주에서 제가 정한 금액을 베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렇게 베팅을 하다 보니 40배짜리도 28배짜리도 그리고 지난주 49배짜리도 제가 정한 3만원씩 베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11월에 달랑 5개 경주만 적중하고도 437만원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려서 절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선진경마 도박사 유튜브를 많이 참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마 원칙 중 제가 제일 이해도 안 되고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구멍당 동등 베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바로 적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동등 베팅 부분만 6월달이 되어서야 체계를 잡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세계입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고 피부로 느껴보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딱 하나만큼은 경마를 하시는 분이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분은 경주당 3만원이면 푼돈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도 월간 평균으로 제 스타일의 베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260만원을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결코 적지 않는 돈이기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6개월의 결과를 바탕으로 24년부터는 구멍당 4만원으로 인상할지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랑 구멍당 만원 차이지만 베팅 금액을 무려 33%나 인상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 스타일의 베팅으로 월간 현재 260만원 정도 베팅해서 346만원의 베팅으로 올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매월 이기기만 한다면야 구멍당 10만원도 못 때리겠습니까? 근데 분명 질 때도 있을 것이고 오링 될 때도 있을 텐데 월간 260만원도 제 멘탈로 감당이 쉽지 않은데 346만원으로 올렸을 때 제 멘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확실한 건 어쨌든 구멍당 동등 베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제안 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지금 베팅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구멍당 1,000원씩만 동등 베팅으로 따로 관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 여러분의 현재 베팅 방식과
환수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최소 한 달간 그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스토리를 3, 4개월간 모아보시면 확실히 질 때 조금이라도 적게 지고 이길 때 조금이라도 많이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이제 구멍당 적정 금액으로 베팅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때 저는 우리의 목표는 환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환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률과 베팅액과 배당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드린 부분이 적중과 배당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운입니다. 제가 베팅한 경주 중에 코차나 목 차이로 적중한 경주도 있고 실패한 경주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코차나 목차가 제 실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순전히 운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베팅액 뿐입니다. 저라고 왜 더 확신이 가는 경주와 덜 확신이 가는 경주가 없겠습니까? 근데 더 확신이 가는 경주의 적중률이 덜 확신이 가는 경주보다 높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베팅액을 고정시키면 이제 변수는 맞추느냐 못 맞추냐와 맞췄을 때 어느 구멍에서 물이 터지느냐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이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결과라는 점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중은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서 최적의 배팅 조합을 만들어내시되 우리가 할 일은 그 최적의 조합이 비적중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만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